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DX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포스코DX가 10%대 엄청난 급락이 나오면서 최근에 만들어가고 있었던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밑에서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장 형태로 진행이 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갈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로 많이 빠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는 포스코DX가 모르고 있었던 악재가 터진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 과연 물량을 담아도 되는 건지 앞으로 이제 대응 방법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으실 건데, 오늘 방송에선 우리 주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거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고 종목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선이 있죠. 바로 시황입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보시면 3.3%가 빠졌고 코스닥은 3.4%가 빠졌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1.5조 원을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대략 3천억, 선물시장에서는 1조 6천억을 팔았죠. 3조 원이 넘어가는 대량의 금액을 단 하루 만에 팔았어요. 하루 만에. 당연히 하락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대체 이런 하락장은 왜 나온 거냐? 바로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경제TV나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관세 폭탄 때문에 나스닥이 급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급락을 했죠.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3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관세는 예정대로 발효가 될 거다. 지난번에 이미 극적인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적인 유예가 생겼었는데 예정 일자가 오기 전에 협상을 할 거란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예정대로 진행을 할 거라고 하고, 이날 중국 같은 경우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거다. 그리고 보편 관세 25%, 이 상호 관세 같은 경우도 4월 2일 그대로 적용을 할 거다. 이렇게 밝히면서 관세에 대한 악재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제지표. 자, 고용시장이랑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둔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악재까지 같이 겹쳤어요.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78%가 증가했고 EPS는 71%가 급증을 했거든요. 실적 잘 나왔잖아요. 원래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크게 작용을 했고, 엔비디아는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재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고,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국내 증시는 하락장인데 중간에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악재까지 같이 겹쳤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에코프로 BM이 이전 상장 철회 소식을 밝히면서 급락을 했고, 이것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전보다 낙폭을 더 키우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DX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그룹주, 다른 포스코 그룹주, 그 다음에 2차전지랑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시장의 영향을 받고 에코프로 BM의 악재 소식이 겹치면서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포스코DX 10% 빠졌죠. 엔캠은 13%인가 14% 빠졌어요. 에코프로 BM도 11%가 빠지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2차전지뿐만이 아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도 12%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선 속상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당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거 대비해서 그래도 거래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자, 원래 이 정도 빠지면 여러분들 매도 물량도 이만큼 터져야죠. 근데 실제로 주가는 10%가 내려갔지만 매도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랑 비슷해요. 2월 26일 수요일의 이날이랑. 이날에 나왔었던 수급이랑 오늘 10% 급락 나왔을 때 발생했던 수급이랑 큰 차이가 있나요? 거의 없거든요. 그럼 오늘은 정말 팩트만 봤을 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는 느낌보다는 밑에서 받쳐주는 호가창이 없고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이 밑에서 추가 매수 하다가 그냥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건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장이 열리잖아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 날이라 장이 안 열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장이 열렸을 때 이 기준봉 캔들 있죠. 하락하던 추세를 강하게 돌려 세웠었던 이 기준봉 캔들의 중심부, 그 다음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연두 색깔 이평선 보이죠? 21선이거든요. 위에 선 보이시죠? 21선.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 22,450원이에요. 자, 우리 조금 외우기 편하게 22,500원으로 바꾼 다음에 포스코 DX가 다음 주 화요일 날 20일 이평선을 지키면 이런 N자 파동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를 못 지키게 되면은 다음 바닥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께선 화요일 날 움직임 보셔야죠. 화요일 날 이제 뭐 도제 캔들이 나오던 망치형 캔들이 나오던 뭐가 나오던 간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2,500원을 지켜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금액대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오고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일단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내용 잘 따라오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혹시 제 방송 처음 보고 방금 구독 버튼 눌렀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처럼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포스코 DX랑 관련된 여러가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텐 조금 더 특별하게 장중에 중요한 매수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 세력 타점이 나왔을 때 드리거든요. 이 세력 타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면, 차트상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보통은 저희는 매수로 대응을 합니다. 매집하고 올라가고 매집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일정 수준 올라가고 나면 이 파란 색깔 매도 화살표가 나와요. 이 매도 화살표는 세력들의 익절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최종적으로는 장기적인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여기서 매집 한번 했고 다시 한번 밑에서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세력들의 전체적인 매집 구간을 여기라고 봤을 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가 뭐였어요? 매물대 저항을 받는 5만원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는 악성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포스코 DX가 올라갈 때 무조건 앞으로 주가 5배, 10배 이런 목표가를 잡을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매집의 구간을 봤을 때 상승 파동은 5만원까지는 유지가 될 거고, 5만원 근처에 왔을 때 어떤 이슈가 터지고 얼만큼의 수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목표가는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지금 포스코 DX를 내가 들고 있고 이번에 좀 올라가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정리하는 타이밍을 잡고 싶다. 그리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등하기 전에 미리 잡으면 좋잖아요. 자, 이런 타점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제 번호 7775번에 8354 번호로 포디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문자 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 세력 타점을 활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볼 수 있고 제가 문자는 어떤 식으로 발송을 하는지 간단한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고 오늘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 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텐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에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 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3,000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2,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받아 사이트 전송 내역인데요. 자, 개인 고객 주식 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 내역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 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대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 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7775번에 8354 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세력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 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1번, 2번, 3번, 4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2일이었죠. 12월 12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요날 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예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선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테오젠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턴 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 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 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 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 타점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 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 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 타점 신청하기 전에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포스코DX 넘어와서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우선 앞에 초반 부분에선 포스코DX의 주가가 왜 내려갔고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지지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음 주에 아까 얘기했지만 22,500원대를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자, 하락의 주 이유였던 관세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랑 다른 전망 또한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월가에서는 자, 4월에 적용 예정인 상호관세가 당장 부과되지는 않을 거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게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4월 2일에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는 메커니즘의 보고서만 발표가 될 거고 실제 시행까지는 6개월 이상의 소요가 될 거다. 자, 월가에선 이런 전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이슈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나고 이 충격을 회복하기 위한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도 지금 확인해야 될 건 화요일날 장이 열렸을 때 포스코DX가 추가 하락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고 십자형 도지 캔들이나 좀 주가가 버텨주는 모습만 나온다면 이런 N자 파동이 나올 거고 만약에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뭐 추가 악재가 또 나와요. 그러면 중간에 내려가는 자리에서 애매하게 괜히 여러분들이 비중 태우고 손실만 늘리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조정이 끝나고 추세가 바뀌는 구간 있잖아요. 그런 자리 잡아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당연히 브리핑 해드릴 거니까 혼자 대응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타점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분들은 7775번에 8354 위에 번호 있죠? 포디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볼 거고요. 다음 주 장이 열렸을 때 다시 한번 포스코DX 관련된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릴게요.